토요부 두 번째 주제는 경기 북도 도민들의 입장은 김동연 임기 내에 가능할까?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내 여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민들의 44.6%가 찬성, 37.3%는 반대. 그리고 북부 11개 시군입니다.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의정부, 양주, 파주, 포천, 가평, 연천, 그리고 김포. 이곳의 의견을 물었더니 훨씬 높았습니다. 찬성이 58.4%, 반대가 28.8%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경기 남부, 경기도의 중심인 수원시의회 의원 두 분이 나오셨는데 박 의원님은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지금 이 경기 북도 분도론에 대한 얘기들은 뭐 하루 이틀 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죠. 네네. 예, 사실은 뭐 지속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단골 메뉴처럼 등장을 했었었죠. 네. 뭐 대선을 나오시는 대통령 후보들도 마찬가지, 또 경기도지사 후보 마찬가지. 예. 근데 가장 큰 초점은 여기에 네.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 경기 북도를 분도를 해서 뭐 지금 특별자치도로까지 만드는 거를 김동연 지사는 지금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지역 주민들이 한 40년 동안 요구해왔고 수건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분도가 이루어지려 하게 되면 이 분도 전에 어떤 갖춰져야 될 인프라들 또 어떤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분도가 된다고 하도 역시 여러 가지 혼란 속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북부는 다 아시다시피 뭐 대한민국 최북단, 또 군사 접경 지역, 개발 제한구역, 또 낙후된 땅 이렇게 이제 다 규정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경기 북도에 대한 분도론을 주장을 하고 또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걸 성공적으로 가려면 뭐 김동연 도지사의 어떤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북도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분도를 가는 것이 가장 뭐 북도를 발전시키면서 또 역시 남부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인지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면 경기 북부가 부산 경남보다 많은 360만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국내에서 봤을 때 어떤 광역시들보다도 큰 도가 또 하나 생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뭐 민간 합동 추진위원회 출범을 하고 또 뭐 지속적으로 김동연 지사는 본인 임기 내에 이루어내겠다라고 뭐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과연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조금의 의문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북부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수건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기관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준비가 돼야 되겠죠. 예. 뭐 지금 아시다시피 수원시 같은 경우도 특례시라고 하는 명칭은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권한들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저는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분도만 시켜놓고 경기 북도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분배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네. 왜냐면 나눈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기 남도와 북도로 나누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 북도가 360만, 근데 경기도 전체가 156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1350만 한 뭐 1000만이 넘는 분들은 사실 남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균형 발전을 잘 이룰 수 있게 갈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박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찬성입니다. 분도에 대한 부분. 네. 정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박현수 의원님이 너무 다 말하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북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북부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이고요. 군사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제한이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양시가 지금 찬성을 하고 있지만 이제 단서 조항을 걸었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인프라 확충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이제 걸고 찬성을 한 입장인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8곳이 이제 찬성, 2곳이 조건부 찬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걸 보니까 경기 북부에 계신 경기도민분들도 찬성은 하지만 이제 걱정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건부 내용을 봤을 때. 그래서 김동연 지사께서 이제 실제 이 공약에 대해서 실천을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우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찬성입니다. 네, 그러세요? 찬성인데요. 예. 다만 경기 북부에 계신 우리 도민들이 원하시는 바람대로 네. 충분한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남부에 계신 분들 내지는 서울 시민분들이 또 북부로 지금 많이 이주를 하시잖아요. 네, 양주 네, 네. 신도시라든가 그렇죠. 네. 또 남양주도 있고요. 양주 옥정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기 북부가 더 발전을 하고 더 나은 도시가 이제 그 도가 되려면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김동연 네. 도지사께서 정부에 얼마만큼 많은 예산과 지원을 끌어오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북도 그 세 가지 그 관건이 제가 요약해 보니까 규제 개혁, 이제 북부에 대한 규제 개혁, 그리고 이제 정부의 재정 지원, 그리고 이제 북부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그 공론화 사업 예산 15억 원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김동연 지사는 공약으로 자신의 임기 내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님, 이게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입법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또 잘하면 주민투표까지 하고, 그다음에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공부하는 건데, 김동연 지사는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 그랬어요. 네. 네. 현실성 있습니까?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갖고요. 왜냐하면 뭐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네. 부분들도 사실 문제가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 12월 21일 날 경기도에서는 네. 연천에 있는 도의원 한 분께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네. 설치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네. 대표 발의를 하시고 상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주관이 돼야 되겠지만은 네. 사실 많은 지원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또 역시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네. 부분들, 이런 것들도 마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다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네. 혼란, 네. 또 거기에 투자될 수밖에 없는 비용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 음. 과연 지금 경기 북도에 있는 시군들이 그런 비용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재정 상태가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분도를 한다고 해서 다른 어떤 시군의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무작정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해 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중앙정부도 아시다시피 재정에 대한 부분들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역시 중앙정부도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을 하려고 하게 되면 국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네.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런 과정들을 다 걸치고 하는 게 지금 이제 3년 뭐 조금 더 남았는데, 네. 김동연 지사의 임기가 예. 그 임기 내에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어떤 권한 이양이라든지 뭐 비용에 대한 부분들, 인프라에 대한 구축 부분, 네. 또 법적인 재정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퀘셔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 북부의 중소기업인들은 경기 북부 그 특별자치도 설치가 아주 여망인가 봐요. 지금 찬성이 91.4%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만큼 절실하다는 얘기인데, 또 하나 문제가, 만약 경기 북도가 실현된다면 이거를 이제 도청을 고양시에 놓느냐 의정부시에 놓느냐가 이게 또 갈등 요인이거든요. 고양은 지금 이제 신청사 문제 때문에 또 골치 아프던데 어떻게 보세요, 정현? 사실 인구는 고양시가 많긴 하죠. 109만이니까. 네. 근데 사실 인구만으로는 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 자체도 지금 각종 규제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이제 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고양시 의원님께서. 네. 고양시 자체도 지금 규제를 못 푸는 상황에 고양시 이게 난감한 문제긴 해요. 네. 제가 이제 수원시 의원이다 보니까 고양시나 의정부시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드리는 게 조금 곤란하긴 하지만 협의를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 시에서도 유치를 원하고 있고, 네. 네. 고양시에서도 유치를 원하고 있다라고 듣긴 했는데, 지금 사무소는 의정부에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갈등이 씨앗이 돼서는 안 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 이상의 기업인들께서 네. 경기 그 북부 특별자치도를 영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어떠한 갈등이 씨앗이 돼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찬물을 그렇죠. 던지는 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물밑에서 협상을 잘 음.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 이제 청사를 어디다 두냐보다는 이제 청사를 두는 두지 않게 되는 곳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청사를 가져가는 시와 청사가 이제 없는 시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건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이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는 민주당의 김민철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성원 의원 이 여야 의원이 지금 동시에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희망을 가져봄직합니다. 어쨌든 지금 김동연 지사의 한번 추진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지렛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북도 도민들의 입장은 김동연 임기 내에 가능할까? 이 주제는 여기서 맺겠습니다.